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자금이 몰려 들어오고 있다라는 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금융위원회가 빨리 소명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한번 보십시오. 쳐보면 안 나옵니다. 네. 그전에는 나왔어요. 그러다가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빠르게 대응을 함으로써 현재까지도 검색을 막아놨고요. 구매도 막아놨습니다. 선물은 가능해요. 비토 같은 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물은 막아놨죠.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 쪽, 로빈후드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도 거래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여전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가장 상단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블랙록,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아크인베스트 등등등등 합쳐 보게 되면 통합 ETF의 총량 추이가 보게 되면 비트코인으로 좀 봤을 때 64만 개 정도가 되고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수치인데 그만큼 유통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기관이 손에 들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이제 방향성이 잡힐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채굴회사들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크립토 쪽 개발진 분들에 따른 이 기관, 그 구금융파에 있는 기관들에 따른 이런 이해 상충 관계도가 얼마나 충돌이 많이 이루어질지 이것도 좀 궁금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계속 주시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좌측에 RW 실물 자산 시장 부분도 2030년도가 되면 16도 달러 정도 가치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ETF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현물 쪽은 잠깐 주춤을 해주고 있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건 이 뒤에 가서도 이제 그레스케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자, 그레스케일 CEO가 현물 ETF 수수료 합리적이다라고 했는데 합리적이진 않죠. 경쟁 구도에서 후퇴됐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블랙록 대비에서보다 아크 대비보다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추정하는 바는 이제 GBTC 물량 좀 줄이고 오히려 갈아타는 물량으로 있다 보니까 시장의 시간마다 이제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확인은 하겠지만 대부분 이 변동성이 계속 좀 커져 나가고 있고 지지부진하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형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블랙록 ETF 책임자가 여전히 ETF 인기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금 유입은 개인 신규 투자자 양쪽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출시 이틀 동안 5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 ETF 통해 전달 16,361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제피모건은 되게 웃긴 게 진짜 정말 웃겨요. 예. 제피모건 CEO가 비트코인 최대 공급량 도달 후에 발행을 멈춘다라는 게 너희들은 진짜 그 말을 믿니?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ETF 쪽하고 SEC가 다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될 건 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대부분 ETF 쪽에서 먼저 치고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 보게 되면 이번에 법원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법원 내용이 이번에 또 기사로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이제 증권 부분에 따른 논란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코인베이스에 있는 내용도 대부분 판사에 있는 질문에서 계속 반박을 잘 해 나가고 있다는 걸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집품이다라고 일단 실드를 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는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와 좀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배당과 뭐 스테이킹하고 차이점은 뭐냐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거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코빗 리서치 연구원님이 직접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이거는 약간은 그러니까 좀 미묘한 것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스테이킹은 내가 챙겨가는 것이고요. 배당은 수익이 나면 분배해주는 분배금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킹은 내가 노드에 운영하는 걸 참여를 해서 나의 적정한 보상을 나눠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의 어찌 보면 이 컴퓨터 환경에서 내가 직접적인 참여와 근로 노동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주주의 친화적인 형태는 내가 오늘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회사에서 잘 알아서 굴려준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인 이익이 있으면 배당을 해주겠어요 라는 취지니까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판사한테 적극적으로 그런 쪽을 잘 주장을 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메이드 나이트크로우 이거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위믹스를 들고 계시는 분은 이 나이트크로우가 진짜 잘 되어야 또 한 번 위믹스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나이트크로우 쪽 관련된 또 선제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걸 언제 전환 매체로 해서 이제 위믹스 부분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할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괜찮다. 이거 좀 잘 챙겨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또 국내에서 또 시끄러운 소리 이것도 생각하고 갈 수는 없겠죠. 핀시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클레이튼과 통합 관련 입장 표명이 나왔는데요. 우리의 생각은 다음과 같아요.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할 거고 강제적으로 할 거 아닙니다. 라고 업무 내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성, 성장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거버넌스로 이제 지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효율적인지 정말 그게 효과적인지는 저는 좀 애매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특히 디파이 킴너는 통과표 미리 확보를 해놓고 보여주기식 투표한다라는 강한 비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측 홀더들이 매우 예민한 상황이기도 하죠. 대부분 코인 투자의 유형을 보게 되면 극단적인 코인 투자 홀더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그냥 내 인생에 풀베팅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민하시는 분들이 대거 많죠. 그 다음으로 그런 영향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변동성도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시아 합병 발표가 나오면 아무래도 클레이가 말고 핀시아가 좀 더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던 건 아무래도 이제 선물에 누군가가 숏을 쳤던지 하겠죠. 왜냐 언스테이킹 비중이 7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걸 곧바로 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좀 다소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핀시아와 클레이튼 들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클레이튼과 핀시아 디스코드 내용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분위기가 서로 안 좋고 욕하는 사람들도 좀 진정된 상태라고 하지만 계속 눈치 보기 싸움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반대지만 하더라도 핀시아가 더 많은 코인 배정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냐. 그러니까 즉 다 둘 다 똑같은 게 합병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손실 비율이 적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군가는 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갤럭시아 팀이 2.8억 바이백을 완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백 주소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온체상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는데 이제 대부분 커뮤니티에서 동향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 갤럭시아 쪽에서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소송을 방지하고자 해서 바이백을 좀 진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금리 동향성도 같이 좀 봐야 되겠죠. 이제 FOMC 정례회의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변화성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요약을 드린다면 이번에 금리 부분에 따른 측면, 3월 달의 기대감, 이게 좀 아무래도 물거품이 될 확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라가르드 총재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 나도 좀 조심스럽다라고 22 통화정책회의 부분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1월 25일 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왜 그러냐, 이게 다보스 포럼에서도 매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앙은행 총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월가가 주장했던 그만큼 파격적인 금리 인하의 가속도가 붙는 건 저는 원래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횟수를 점차적으로 좀 기대값을 낮춰놨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왜 그게 안 되냐? 여기에서도 전쟁 안 끝났고요. 홍해 봉쇄로 인해서 지정학적으로 오인님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진짜 빨리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너무 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기대했던 사람들은 모든 자산을 들고 있는 쪽에 고통을 많이 수반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돈이 정말 중요하니까 제 운영에 제가 손실이 나더라도 제가 그걸 다 감내하고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더리움 아직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냥 현금화만 해놨고요. 여기에서 이더리움을 언제 들어갈지 좀 봐야 되는 그 시점은 아무래도 반감기 시점 직전 때 정도 때까지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너무 드라마틱하게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뭐 여차 없이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남길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알트코인 여전히 계속 무엇을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주춤거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한 필요 없이 좀 더 공부한 다음에 공부가 정리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계속 스위칭 되는 시점 대비해서 자리를 못 잡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더리움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아직 좀 더 있기 때문에 둘 다 힘이 많이 강해질 순 없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특징적인 가스 같은 게 뭐 지금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막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런 특징적인 요소 부분은 그냥 어차피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거 위험성이 높으니까 적당하게 그냥 단기 단타 하실 분들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